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동안 여기에 사연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는데 그 이유는 회사에서 야근을 막 시키고 있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회사에 뼈를 묻게 생겼어요.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제가 처음 입사한 곳이고 나름 실력을 인정받아서 곧 과장으로 진급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다른 데로 이직할까 고민하기도 해요. 친구들한테는 처음 취직했을 때 회사에 뼈를 묻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의류 디자이너예요. 요즘은 옷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네요. 결론은 기승전결 전 바쁘네요네요. 어쨌든 그런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건 홀로 야근하는 제 자신을 좀 더 달래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야근할 때마다 사연들을 들으면서 하는데 저와 같은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좀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짐작은 갔겠지만 지금은 솔로지만 예전에는 결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정말 좋은 남자를 구했다. 어디든 살기도 힘들고 다시는 이런 남자 구하기도 힘들다고 저한테 자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착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춤을 좋아해서 춤 동아리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만났어요. 남편도 회사를 다니는데 듣기론 하는 일이 영업이었던가 그래요. 영업 쪽이라서 그런지 잘생기고 그랬어요. 이런 말하면 난데없이 왜 잘생겼냐는 말을 하냐고 할 텐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니 대학을 다닐 때도 들었는데 영업을 뛰려면 말도 잘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하고 그 요즘 애들 말로는 인싸기질이 넘쳐 흘러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잘생기거나 이쁘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뭐 꼭 외모가 다가 아니지만요. 근데 남편은 진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확실히 운동 좀 해서 몸이 좋았고 실제로 춤을 제일 잘 추었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영업을 뛰고 그랬는데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랬어요. 물론 말만 잘하지는 않았어요. 나름 그래도 내실이라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연락하고 접근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제 이야기인데요. 정말이지 다른 여자애들처럼 얼마나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실을 거둘 때가 왔어요. 바로 남편이 저한테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고 고백을 할 때였어요. 그때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한테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얼마나 설레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현실로 이루는 격이 된 거예요.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는 정말이지 좋았어요. 물론 지금과 다른 건 야근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야근을 안 하니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렇게 남편하고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그랬어요. 아, 남편 이야기를 했는데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전 첫째이고 동생이 막내인데 하는 일은 진짜 저랑 똑같은 디자이너 쪽이었어요. 무슨 산업 디자인 쪽인가? 그쪽에서 일했어요. 진짜 자매가 똑같이 디자인을 하는 쪽을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 저도 나름 이쁘다는 소리를 듣곤 하지만 여동생은 제가 봐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 편지가 끊이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이 먹어도 그 외모 그대로고요. 진짜 여자 입장에선 너무나도 부러운 거였어요. 지금 동생이 이제 30대 들어섰는데 잘 꾸미면 20대 초반으로 착각할 정도예요. 어쨌든 왜 여동생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여동생하고 남편이 만나고 난 후로 비극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여동생이 놀러와서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마침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 자취방에 간다고 말했어요. 그때 여동생이 말로만 듣던 제 남편을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뭐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오고 여동생한테 소개를 하고 같이 술을 마시며 놀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역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제대로 친하게 되듯이 남편하고 여동생은 마치 남매 사이처럼 친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간혹 가다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눈 맞아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전 여동생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실제로도 여동생은 그렇게 만만한 애는 아니거든요. 언제는 남편을 처음 만나기 전에 저와 여동생은 호기심 겸으로 해서 클럽에 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거기 가면 남자 만나러 가냐고 하는데 저희는 뭐 그냥 춤추다가 술만 마시고 그랬어요. 확실히 여자 2명만 있으니까 남자애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동생은 단호히 거절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동생은 남친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름 철벽을 잘 치는 애예요. 그래서 전 안심을 하고 그랬는데 좀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자신한테 자꾸 연락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막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이제 곧 결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그때 남편이 새로운 가족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여동생을 꼬시려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동생은 계속 의심을 했어요. 일주일에 여러 번 그랬으니 의심이 들 법도 했지만 전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이 여동생한테 호감을 가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게다가 여동생한테 남자가 꼬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냥 애가 예민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그 외에 어디 사고를 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동생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막 손을 만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우고 그랬는데도 여동생도 남편이 막 자신한테 접근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전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여동생도 본인이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기는 해도 정도는 아는 사람이고 결혼하면 술 같은 거 자제한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도 자제를 하고 그랬어요. 모임도 자주 가지 않고요. 영업팀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그걸 자제해서 저하고 보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 결혼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 별일이 없었어요. 흔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의 모습이고, 결혼 후에도 저한테 자상하게 잘해주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또다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은근슬쩍 만진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정말이냐 물어서 확인을 하니까 남편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스친 거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미안하다면 사과를 한다고 말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는데 그 뒤로 왜인지 자꾸 여동생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여동생이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고백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뉘앙스가 점점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혹시나 해서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결국에는요. 뭐냐면 여동생이 잠시 출장 갈 일이 있다고 해서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공교롭게도 남편도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동생 때문이냐고 단번에 말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맞추는 게 우연일 리가 있나요? 우연이면 복권을 당첨되는 게 더 확률이 높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아니라며 요번에 영업팀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도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심을 안 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났나? 그때 저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동생이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용인즉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여동생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막 계속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여동생은 그래도 가족이니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해도 자꾸 이러니까 바쁘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어코 여동생이 머무는 방까지 찾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동생이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한동안 계속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해서 조용히 물러갔지만 이후로 여동생은 정신 스트레스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아주 미쳤나 봐요. 사귀자고 하는 말까지 보인 저는 남편이 머문다는 곳으로 찾아갔고 남편한테 다짜고짜 뺨을 때렸어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제가 카톡 내용들을 보여주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한동안 들쑤시고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여동생이 시샘해서 그런 건가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여동생은 정신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고 나중에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여러 번 확인을 해서 여동생의 말이 맞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그걸로 이혼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 뒤로 더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때가 집안 행사로 모두가 모여 있었고 여동생은 출장일로 인해 남편을 피해 다니고 있었고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남편을 멀리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름 안전하겠지 싶었는데 저와 여동생만 들어가는 방에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문을 잠갔는데 여동생 잠꼬대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여동생한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부모님이 그 소리에 달려갔고 거기서 남편의 추악한 짓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하마터면 무덤으로 갈 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저는 베개로 남편을 때리고 여동생은 구석에서 울고 있고 한밤중에 뭔 난리통인지 그날 남편은 쫓겨나고 전 여동생을 다독였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며 시댁에 전화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 시댁하고 여러 번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혼 합의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나름 평화롭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친구들한테 이 일을 알려주었더니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어요. 남편 친구들도 동료들도 알게 되면서 남편은 저하고 이혼을 한 이유로 영업팀에서 왕따를 당했고 인맥들이 손절을 하니까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서 실적이 안 생기고 얼마 전에 그만두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당하는 걸 들으니 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여동생한테 왜 찝적대는지. 그래도 여동생이 이걸 극복해서 지금은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전 활기가 죽어가고 있지만요. 야근을 맨날 하고 그러지만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냥 넘어가고 말 거예요. 제 사연을 듣고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재미있게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활기찬 야근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이러면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분들이 왜 이러냐며 제발 결혼해달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어디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직장도 수시로 바뀌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요? 그런 저도 결혼을 시도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결혼하라는 부모님과 친척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재혼을 해서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라고 만들 하시죠. 물론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을 해서 크나큰 상처를 입었고 두 번 다시 씻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결혼을 강조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 전 남편, 그냥 편하게 남편이라고만 할게요. 어차피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거든요.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냐면 사실 남편과 결혼한 건 처음이지만 그 전에 저하고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를 두고 결혼했냐고 하실 텐데 약혼자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어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죠. 뭐 돈은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은 나가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말하지도 않았고 회식도 안 나갔어요. 물론 회사 동료들은 뭐라 하지 않았죠. 첫 신혼 때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한테 어떻게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회사에 잘 못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 동료가 저한테 와서는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외롭게 보낼 거예요? 약혼자가 죽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니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도 나이는 거의 동갑이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보세요. 회사 동료의 말에 그래, 언제까지 회사에 피해를 주며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다시 잊고 재혼하라고 뭐라 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소개팅에 나갔는데 나이는 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좀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웬걸요. 나이는 많은데 얼굴은 거의 20대 후반 같았어요. 상당히 젊어 보여서 혹시 나이를 속였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물론 남편도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번 결혼을 하다가 남편하고 사별을 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혼자 살면 됐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저보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준다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든든했죠. 그렇게 서로 이어지면서 사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동안 제가 약혼자하고 사별하고 고생을 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남편을 보고 잘 부탁한다고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남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저한테 잘해주겠다며 약속을 하고 그랬어요. 그땐 진짜 제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그랬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지 그만큼 약혼자와의 사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은 혼수 준비를 기꺼이 해준다며 결혼식을 당장 하자고 난리가 아니었죠. 시댁에서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며 결혼식을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뭐 저하고 남편은 같이 살자고 마음을 다지고 있어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확실히 서로 오랫동안 알아보고 했었어야 했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후회가 된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달콤하게 대해줘서 많이 좋았어요. 덕분에 짧게 결혼이 끝나서 생긴 우울증도 많이 해소되었죠. 주말마다 어디 놀러가고 그러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잘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영화관을 보러 갔는데 남편이 뭔가를 보고는 잠시 화장실로 가겠다며 한참 가더니 나오더라고요. 전 걱정을 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주변을 경계하고 꺼림칙 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이지 그 뒤로 왜인지 무슨 약속이 많은지 저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설령 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다 해도 긴장을 하고 있는지 쩔쩔매는 모습이 보이고 했어요. 물론 저한테는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기는 한데 뭔가 마음을 다 쏟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대체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무리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도 반복되니까 점점 지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왜 결혼을 했을까 하고 후회를 하고 있던 날이었죠. 제가 옷 정리를 하다가 남편 지갑이 발견돼서 지갑을 열었는데 웬 여자아이가 밝게 웃는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척 조카인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긴 조카는 본 적이 없었어요. 대체 뭐지 하고 있는데 뒤에 남편이 와서 지갑을 가로챘죠. 아니 당신은 왜 남의 지갑을 뒤져? 남편의 모습이 저는 그냥 정리하다가 그랬다며 대체 그 여자아이 누구냐고 말하니까 그냥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거짓말을 잘못하는데 그때 남편이 거짓말했다는 걸 뻔히 보였거든요. 그 뒤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게 되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많이 피곤하다며 대차게 싸우고 그랬죠. 그렇게 서로에게 염증을 느끼며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죠. 이쯤 되면 결혼하기 전 외롭게 지냈던 저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모르는 여자가 저한테 문자로 뭔가를 보내더라고요. 사진인데 거기에 자신과 여자아이 그리고 제 남편이 같이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딸이 지갑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였어요. 전 대체 이게 뭐냐며 왜 남편이 같이 있냐고 하니까 저한테 문자 보낸 여자가 자기가 전 아내였다고 말했어요. 전 아내? 대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어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유독 과거의 일을 잘 이야기 안 했는데 설마 이것 때문이었던 건가 하며 생각하는 사이에 전 아내라는 사람이 긴 문자를 보냈어요. 원래 그 사람은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시댁에서 반대를 해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그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남자도 지쳤는지 자기 사랑이 생겼다며 절 버렸고요. 네,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하지만 저번에 영화관에서 당신하고 남편이 같이 있는 거 보고 남편이 떠나서 모르던 딸 아이를 이제야 알려줄 때라 생각해서 연락을 했고, 그렇게 남편하고 잠시 만났죠. 그 사람 이제 제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자궁암인지 그걸로 해서 애를 못 낳는다죠? 이쯤 되면 알잖아요. 자식이 있는 제가 나을까요? 당신이 나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시댁에 가서 말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여자가 남편을 노리고 만나서 아이를 가졌지만 그 속셈을 알고 떨어뜨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런 걸 숨겨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시댁에서 말하는 그 속셈이 바로 자기 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요. 그 여자가 수시로 돈 얼마 있냐며 나중에 돈으로 뭘 하겠다는 소리를 하도 해대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딸아이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거였어요. 즉 약점이 잡힌 거죠. 남편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한테는 상당히 선택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 예상대로 그 여자한테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자식을 버린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자기 자식이 괘씸해서인지 저한테 난데없이 그동안 남긴 재산을 저한테 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그러느냐 하니까 믿었던 아들마저도 전 아내라는 여자한테 넘어가고 재산이 언제 까먹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저한테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전 아내의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말하니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냈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아버지가 가진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즉시 남편하고 계약을 깨고 사무실을 빼버리게 했죠. 물론 여기에 멈출 제가 아니죠. 그러자 남편하고 전 아내는 이에 항의하며 시댁에 찾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언제는 그 전 아내가 전화로 저한테 여러 번 따지고 그랬거든요. 대체 어떻게 구워 살면서 그 늙은이가 당신한테 재산을 준다는 거지?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린 딸아이가 있어. 그런 것도 모르고 돈을 홀라당 다 먹는 거야? 사람이야 당신? 정말 어찌나 뻔뻔한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뭐 어차피 곧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껐죠. 남편은 어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불쌍했고 전 아내한테 갔음에도 저한테 수시로 연락해서 늘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안쓰럽지만 어쩌겠나요. 결국엔 이혼을 했지만 위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전 아내한테 놀아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 뒤 전 아내는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면서 딸 아이를 버렸고 남편은 딸 아이랑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댁에서 용서를 구했고 저하고도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전 아내는 어찌 됐냐면 바람핀 남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이 있다 해도 남편하고 합칠 생각은 없어요. 이미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어차피 시댁의 유산도 있고 그래서인지 제가 굳이 결혼을 할 생각이 많이 없어서 부모님이 그래도 결혼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도 전 괜찮다며 거절을 하고 있어요. 뭐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내는 건 정말로 좋은 거죠. 그거는 돈하고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저한테 올 거라는 생각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체념을 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자꾸 만나달라고 비는데 저는 돈은 보내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거듭 말하고 그랬어요. 언제는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용서하고 저하고 다시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더라고요. 뭐 결말은 뻔하죠. 당연히 거절을 당했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죠. 그 화상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진짜 이 일을 겪으니 결혼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결혼은 웬만해서는 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물론 여기 있는 사연들이 다 재미있고 공감이 많이 돼서 많이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문득 저도 안 좋은 기억이지만 나름 사연이 있는데 저만 공유하기가 그래서 여기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리는 사연은 사실 뭐 그저 볼 것도 없는 게 저랑 이혼했지만 한때 같은 집에서 살았던 남편은 사실 남들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남편이에요. 여자랑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술 안 하지, 담배 안 하지,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한 거 아니지,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여자가 접근하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니 어디 문제가 생기겠나요? 우리는 이런 남자들을 보고 결혼 전에는 재미없다고, 여기다가 결혼하면은 이만한 남편이 없다는 아주 좋은 남편감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남편이 있는데 이혼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뭐 제가 배불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전 제 남편하고 만나서 행운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한동안 문제가 없었고 저한테 못되게 군 적이 없었어요. 뭐 부부싸움 정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흔한 수준이라서 그런 거는 딱히 뭐라고 하고 싶지 않네요. 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는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OT까지도 별 접점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눈이 맞기란 좀 그랬어요. 다들 어색했고 남편도 저도 많이 낯을 가리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때 남자애들이 엄청 꾸미잖아요. 뭐 사실 지금 말하자면 그때 남자애들 너무 촌스러웠어요. 근데 뭐 별수가 있나요? 그동안 공부만 했던 애들이 갑자기 꾸민다면 뭐 잘 되던가요? 꾸미는 것도 계속해서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지 바로 한다고 잘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자애들도 나름 꾸민다고 화장품도 사고 그랬는데도 정말이지 화장 기술이 부족해서 막 부조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다들 처음이고 하니까 그저 좋다고 껄껄대며 웃었는데 정말이지 그때가 참 그립네요. 아무튼 남들은 서로 남친이니 여친이니 하며 흔히들 말하는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며 연애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남편은 뭐 즐겁게 놀기는 했는데 우리는 모두 같은 동기다 라는 의식이 있어서인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그때만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술 다 마시고 눈 맞은 사람끼리 밖에 나가서 연애를 하고 그랬다지만 저나 남편은 그때는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알게 되고 사귀게 된 건 조별과제를 하면서였어요. 그 당시 첫 조별과제라서 열심히 하는데 뭐 교양이고 하니까 다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저와 남편만 남아서 걱정과 짜증이 동시에 오는데 그때 조별과제를 하자고 연락받고 온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어요. 그때 전 남편하고 교양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한동안 남편이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며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동기이고 유일한 조별과제 조언이어서 한번 해보자 하며 진행했는데 남편이 보기와 달리 자료 조사며 PPT며 발표며 그런 거 다 잘해서 많이 놀랐어요. 물론 연락 안 된 애들은 교수한테 말해서 F를 받게 만들었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과 같이 다녔던 것 같네요. 그렇게 남편하고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 뒤로는 군대 가는 걸 기다려주고 같이 여행 가고 흔한 대학교 커플이 하는 행동들을 다 한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먼저 취직하고 남편이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할 때도 같이 다니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일부는 저같이 장기간 연애하는 게 대단하다고 그러고 또 일부는 그래도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그러는 게 안 좋다고 말하는데 뭐 그건 사람 마음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해요. 바람을 피지도 않고 여자 관계도 철저히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는데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뭐 사람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사소한 거 수준이고 하니까 그냥저냥 넘기고 그랬어요. 남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괜찮은데 재미는 없지 않냐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남편은 어디 옷을 막 꾸미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저와 달리 술 마시며 노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는 결혼해도 그래서 같이 사는데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름 저한테 잘 맞추고 잘 대해주고 그래서 아주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을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나봐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잘 노는 애들이 좋아 보이는데 결혼하면 오히려 조용하고 모임에 잘 참석 안 하는 남편이 더 좋다고 말들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친구들이 저보고 현명하다고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꼬시다고 생각은 했어요. 물론 이것도 그 일이 있기 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저한테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 취미는 있는데 그림 그리기와 사진 찍는 거였어요. 진짜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어디 미대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잘 그려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혹시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미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냐는 거냐고 말했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잘해서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고 그랬어요. 심지어 셀카라고 자기 자신을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남편의 코칭을 받고 하니까 더 잘 나와서 그 전에 몇백 장 찍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도 나름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 갔을 때 브이로그 영상들도 만들곤 했었어요. 참고로 남편도 유튜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저하고 크게 다툰 일로 다 삭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식 때 영상도 남편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다들 감격하면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들을 정도였어요. 뭐 영상을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아는데 간혹 보면 아무리 그래도 카메라 한두 개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크지만 그만큼 성능 좋은 카메라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남편하고 같이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청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을 가지면서 많이 바쁘게 보내기는 해도 그래도 가정에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판단할 때 바쁜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집으로 일찍 퇴근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저한테는 좋았어요. 물론 가끔 야근을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나 했더니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그래서 대체 뭐 하길래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하니까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당분간 바쁘게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저도 내심 별로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런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주말에는 어디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서 저하고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딱히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 일주일 한두 번도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도 부모님도 결혼 잘했다며 칭찬을 해주고 친구들은 자신들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야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전철을 못 타서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근처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뭔가 옆에서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와 같이 급했나 보구나 하고 말았는데 뭔가 밑이 뒤숭숭해서 보니까 누군가가 카메라로 엿보고 있었어요. 전 그거 보고 누구냐며 그때 제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옆 칸으로 갔는데 없더라고요. 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할까 해서 뭐지? 했어요.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나마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이 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얼른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제발 오라고 카톡을 보내고 그랬어요. 집 빨리 와서 같이 올라가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오고 저는 너무 무서웠다고 그때 일을 말하니까 남편이 괜찮냐며 절 안아주었어요. 남편이 와서 안심이 되었고 남편은 어디 먼저 씻으라고 하고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가볍게 야식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몸도 가라앉을 겸 해서 목욕하고 나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남편이 목욕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문득 생각이 든 게 남편이 돌아올 때 묵직한 가방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실 남편이 그 가방을 들고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남편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들고 가는 면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주말에 짐 정리하다가 그 가방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한 가지 흠이라면 정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날도 남편이 정리를 안 하네 하면서 가방 속까지 정리할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카메라, 녹음기, 소형 마이크 같은 게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USB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걸 많이 쓸 정도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뭐지? 싶어서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여자 화장실 몰카는 당연히 있었어요. 이것도 솔직히 범죄인데 문제는 남편이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인간 남자 화장실에도 설치했는데 제가 자료들을 뒤지고 하니까 주로 개인 신상 같은 것들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남편 컴퓨터를 켜서 조사를 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그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멀리 있었어요. 보니까 남편이 상당한 사기 범죄들을 저질렀더라고요.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협박해서 돈을 받고 그랬더라고요. 실제로 어디 거지들한테 받을 법한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전 바로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을 고소를 했어요. 이후로 조사 들어가고 남편이 경찰서 갔다 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동안 부모님 집에서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법원에서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였어요. 아주 남편이 가관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그 짓을 해서 돈을 많이 갈취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따로 알바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넉넉하게 사는 거 보고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바쁘게 보내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네도 그렇게 돈이 많은 쪽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남편을 한번 만나서 대체 왜 그랬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 돈이 적어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알바를 하다가 불화로 때려친 적이 여러 번 있고 그래서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얻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자취할 때 방세도 내고 여유롭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멍을 때렸네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뺨을 때리며 어찌 이런 인간이 있냐며 획 돌며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남편 말대로 제 대학 동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동기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를 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걸리니까 여러 명이 걸리더라고요. 나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 놈이 여러 명과 함께 사기 주식을 팔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하고 통신사 직원, 택배 직원 불러서 신상 캐내고 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피해 금액이 나와서 놀랐어요. 결국은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전 그 뒤로 면회조차 가지 않았고 편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뭐 저보고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코패스를 제가 어찌 봐줄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정신병을 가지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보냈어요. 최근에는 다시 가다듬고 직장에 다니지만 그날을 떠오르면 아직도 소름 끼치네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을 정말 조심히 하시라는 말을 하고 전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정말이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착한 남편이 그런 악취미를 하다니. 어찌됐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었으면 감사하다고 전하며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지만 현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둘까 고민 중인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기울어진 회사에 나갈까 고민하는데 제가 회사 내에서 일을 잘한다면서 승진하고 월급 올려준다고 해서 일단 가만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사연 위주로 보는데 이번에 제가 올릴 만한 이곳에서 제 사연을 용기 있게 올려볼까 해요. 정말이지 살다가 그런 양파같이 까도 괴담만 늘어나는 그런 사람은 처음 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났는데 그때 남편은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한동안 휴학을 하다가 오랜만에 복학을 했는데 애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락이 되는 사실상 유일한 동기로부터 새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새 남자는 직장에 막 들어가고 그랬지만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며 한번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한번 보자며 만나기로 했죠. 저하고 잘 맞는다는데 아무리 동기가 절 오랫동안 보고 그랬는데 과연 동기가 저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주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막상을 보니까 딱 제 스타일이었고 옷도 잘 입고 목소리도 좋고 성격까지도 제가 원하는 사람의 성격하고 비슷했어요. 게다가 많이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들도 있어서 제 마음에 들었어요. 동기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턱 쏘라고 말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네요. 마음이 착잡해지네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로 한동안 바빠서 못 만났어요. 저야 취업 준비 때문에 그렇지만 남편도 야근이니 그런 걸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며 같이 어디 영화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탈출구를 찾고 싶었는데 이왕 탈출할 거면 남편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옷도 잘 입고 그래서 근사해 보였고 길거리에서 같이 가는데 다들 쳐다봐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면서 불안했어요. 그때 거의 첫 데이트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장 드라마 같아서 이불킥이라고 하지요. 부끄러우면 이불에 걷어차는 거요. 아무튼 그렇게 영화관까지 가는데 저 화장실 가는 사이에 팝콘과 음료수 사주고 정말이지 센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니 정말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영화를 다 보고 자기가 아는 식당에서 먹자고 하면서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의 음식들이 나오는 식당에 있는 거예요. 어찌 알았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첫 만남에서 좋아하는 게 이탈리아 요리 쪽이라고 하니까 그걸 다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겨우 찾은 거라서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음식보다 이 사람이 저를 위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더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즐겁게 영화를 보고 그 뒤로 여행도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이지 남편이랑 연애하던 때로 갈 수 있으면 가고는 싶네요. 비록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요. 언제는 남편이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자고 했어요. 그래서 왜지 하며 들어갔는데 온갖 진수성찬들이 차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컴퓨터를 보라고 하면서 불을 끄더니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가지고 온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누구 노래인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딱 오빠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노래의 끝으로 저한테 결혼을 고백을 했죠. 살다가 이런 로맨틱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죠. 그때 홀라당 빠져가지고 오빠 어깨에 늘 기대고 그랬죠. 그 따뜻함과 로맨틱한 목소리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기억이 지나면 곧 불쾌해질 기억들이 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어디냐면 이때라고 말해도 당당히 했을 것 같네요. 그만큼 낭만적인 때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둠이 찾아올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부모님과 시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진행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하고 상의를 해서 재산 준비를 반반으로 해서 집까지도 공동 명의로 하고 해서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남편은 정말이지 준비성이 정말 좋았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난 후 미리 가구집들을 살펴서 저한테 목록표를 작성해서 주고 그랬어요. 전 그래도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게 낫다고 해서 같이 가곤 했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서류들도 미리 파악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식장도 미리 알아보고 복장도 알아보고 정말이지 준비성이 철저해서 부모님이 미래에 어디 굶어 죽지 않겠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왔고 식 올리기 전에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제 남편의 머리를 뜯고 있더라고요.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결국엔 인연을 선택했네? 넌 이런 남자였어? 어떻게 여자들을 막 사귀고 그래?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 라고 소동이 일어난 거죠. 저는 당황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족과 친구들은 무슨 짓이냐고 그 여자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당황해하고 있었고요. 그런 남편한테 아까 한 이야기가 뭐냐고 말했어요. 아하, 스토커야. 그냥 예전부터 날 좋아했는데 나는 계속 거절해도 쫓아오더라고. 미안해. 자기, 난 바람 피거나 그러지 않아. 오직 너만 사랑해. 그것만은 사실이야. 라고 말하며 키스를 하는데 평소에 남편의 자상함 덕분인지 원래 화가 나야 하는 부분인데 남편이 저리 나와서 잠시 화가 누그러들었죠. 하지만 그 찝찝한 기분은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았죠. 아무튼 신혼여행도 가게 되었는데 해변가에서 저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좀 야한 수영복을 입고 그랬는데 남편이 놀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숙소로 들어가는데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잠시 뒤에 다시 오는데 그 뒤에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삐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봐준 것 같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아주 많이 잘해주었거든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실은 남편과 사귀었던 여자들의 전화였어요. 그 결혼식에 왔던 그 여자도 포함이고요.
어쨌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여행을 마무리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인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소한 부부싸움이 몇 번 일어나곤 했었어요. 그래도 남편하고 저는 화를 오랫동안 담아내는 성격이 아닌데 그것과 별개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저한테 불만을 가진 표현보다 어디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있잖아요. 딱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불편한 점이 없냐고 말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이러니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 때문이니 얼버무렸는데 의심이 많이 들어서 확인을 하니까 남편하고 사귀었던 여자들이 협박을 한 거였어요. 저는 대체 이 여자들이 뭐냐고 화를 내었고 남편은 이전에 사귀었고 절 만나기 전에 헤어졌다며 하소연을 했는데 계속해서 협박 전화가 오는 건 뭐냐고 하니까 그냥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첫사랑만 사귀고 결혼하는 건 판타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이전에 사귄 여자들이랑 연락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 남자잖아요. 그래서 전 화를 내며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실제로 단판 짓고 그렀는데 진짜 신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몇 명은 물러갔는데 몇 명은 만나지 않고 어떻게든 보상을 하라며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고소를 하며 법정, 소송까지 가곤 했어요. 정말이지 산전수전을 왜 이렇게 겪어야 하나 싶네요. 뭐 저야 이렇게 하면서 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까지는 남편의 자상한 말투가 좋았는데 그 말이 나올 때 왠지 가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일 계속 겪다 보면 대체 남편이 무슨 짓을 벌여야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남편이 이전에 사귄 여자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어느 누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이렇게 달려드는 일이 있던가요?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부모님은 남편 보고 당분간 보고 싶지 말자고 선언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을 고려해봐야지 않겠냐며 진지하게 말을 하곤 했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아직은 사랑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아지겠지 라고 답을 했지만 자꾸 마음 한 구석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이왕 결혼이고 끝까지 가자고 하는 건데 참고 가야지 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남편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듣기론 동네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남편은 이사를 자주 해서 동네 친구라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해서 진짜냐고 해서 그 사람이 잠시만 기다리라며 옛날에 자기와 남편이 놀았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일단 옛날에 남편 모습이 담긴 거 보고 들어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뭐냐고 하니까 제 남편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말했죠. 남편은 저하고 상간녀와 만나기 전에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다라는 건 저야 기분이 안 좋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둘 사이에 애가 생긴 거예요. 애가 생기니까 남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서 그 여자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여자가 자기 남자를 찾다가 동네 친구인 자신한테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 만나고는 그래도 친구로서 의리를 지킬까 했지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서 당신한테 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애를 가진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그가 이사 자주 간다고 했었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한 여자애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남편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조용히 묻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분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첫 이사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한테 숨겨진 애가 있다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증거가 있냐고 하면서 어찌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총 5명 아이들의 친부가 남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전 그 결과를 보고 대성통곡을 했고 남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여자들도 같이 한탄하고 울었어요. 남편 친구분은 진정하라며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며 다독이고 그랬어요. 전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는 남편한테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아이들의 사진을 던져주며 이게 뭐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만났던 여자들하고 만났다고 이야기했고 동네 친구한테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너무나 당황을 한 나머지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뭐 변명만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 애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전자는 그런 거짓말을 하던가요? 그렇게 증명이 다 되었는데 하도 변명이라서 그만 좀 하라며 당장 시댁으로 꺼지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쫓겨났고 다음날 시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말했어요. 전 분노하며 울었고 남편의 만행들을 부모님한테 말하고 시댁에도 말했죠. 근데 시댁은 그걸 듣고는 잠잠히 있다가 고백을 했는데 제 남편이 여색을 많이 탐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사귀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남편은 집안에서 풍비박산이 나도록 혼이 나서 클럽도 끊고 지금까지 반성하며 살았다고 말하며 정말 미안하니 이번에 참고 넘겨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며 나가버리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죠. 그리고 저한테 소개해준 동기한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말하니까 동기가 이제 와서 미안해 라고 말하며 자기는 솔직히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데 저하고 같이 다니는 걸 남편이 보고는 만나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친구라고 나름 생각했는데 그런 핵폭탄급을 소개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내 낭비한 인생은 어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차단을 했죠. 지금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멈추다가 다시 진행 중이고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제가 머무는 부모님 집에 와서 사정을 했지만 늘 아버지한테 빗자루를 얻어맞고 나중에는 스토커로 신고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판결까지 나왔죠. 여러 여자들을 울리는 남자는 정말이지 딱 질색이네요. 혹여나 여성분들 주변에 간혹 가다가 매력 있는 남자들 보고는 반해서 생각 없이 사귀시고 그러는데 사람은 얼굴과 목소리, 친절함으로 판단하면 저처럼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본성과 내력을 잘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다시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동기도 저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결혼만이 다가 아니고 괜히 결혼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